자동차 리스 중도 상한 수수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 중도 상한 페널티입니다. 자동차 리스는 어렵고 복잡하지만 참 좋은 상품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요, 보이는 만큼 이해하고 보이는 만큼 전달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리스 상품이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이렇게 쭉 검색을 해서 조회수 많은 부분의 유튜브 영상을 몇 편을 봤습니다. 하나같이 말씀도 잘하시고 욕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소비자가 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리스에 대한 핵심을 내가 들었는지 욕을 듣고 시원하게 느꼈는지 저도 헷갈릴 정도로 말씀도 잘하시고 어떻게 참 그것도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의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거 보니까요, 소비자가 여기 오셔서 왜곡된 정보를 습득하고 가시는 경우가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상환일 때 등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를 구입하면은 등록세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번호판을 줍니다. 그 번호판을 차에 부착해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부가세를 뺀 나머지 금액의 7%를 등록세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다른데 공채를 샀다가 바로 할인해서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타 비용까지 해서 약 10%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금 구매를 내가 했어요. 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가 지급을 하고 비용으로 인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리스를 했습니다. 리스는 이 비용을 취득 원가로 구성을 하고 대출 원금으로 해서 리스 기간 동안 회수를 합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극한 예로요, 한 사람은 리스하고 한 사람은 현금 구매를 했어요. 한 달 후에 두 사람 다 차를 팔아야 되는데 중고 매매상이 4천만 원을 준답니다. 똑같은 차입니다. 한 달 사이에 1,000만 원 손실을 봤죠. 사용 가치가 1,000만 원입니다. 그죠? 차는 사자마자 중고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스 이용했던 소비자는 페널티 10%가 나왔습니다. 미상한 금액의 10%니까요. 네, 꽤 큽니다. 그죠? 대략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차값의 10%로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요. 계산은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이용자는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정리하려니까 1,500만 원입니다. 한 달 사이에. 욕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말이야 현금 구매한다니까 리스 좋다고 그렇게 꼬시더니 500만 원 해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소비자 편을 들어서 대신 욕을 막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원하시겠습니까? 그죠? 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현금 구매할 때 취등록세 안 낸 것을 내가 처분할 때 안 냈던 건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페널티 10%를 부과시키는 것이 현금하고 리스하고 동일한 금액 아닐까요? 조금 더 다른 맥락으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리스 중도 상한 잔존 가치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5천만 원 자동차입니다. 60개월 약정을 합니다. 5년 후에 중고 자동차 가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설명을 위해서 하나는 1천만 원, 하나는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율은 계산하기 쉽게 0%라고 하겠습니다. 잔존가치 1천만 원일 때 4천만 원이 사용 비용이고요. 잔존가치 2천만 원일 때 3천만 원이 사용 비용입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60개월 나누면 66만 6천 원이 리스료고요. 3천만 원에 60개월은 50만 원이 리스료입니다. 두 조건의 차이가 16만 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고민해 보시죠. 중고 자동차를 처분해서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5년이 다 끝난 다음에 끝났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1천만 원으로 확정해 놔놓고 다시 12개월 기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리스료 16만 6천 원에 12달은 199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 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잔존가치 1천만 원일 때 4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요거 기준으로 해서 66만 원을 지급했으면 됐는데 단가를 높여서 2천만 원이다 라고 해서 리스 기간 동안 3천만 원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료 50만 원씩 내고 있었어요. 차이가 16만 원 생겼어요. 그게 1년간 쌓이니까 190만 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지 결정을 누가 했을까요? 리스 회사가 할까요? 60개월 동안 이익이 확정돼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해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지는 리스 이용자가 합니다. 원인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입니다. 그러면은 예상되는 손실 199만 원은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12개월) 시점이니까 19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중고 자동차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죠? 예, 이러한 손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록세 앞에서 살펴본 500만 원 하고요. 감가손실 200만 원을 합치면은 14%입니다. 차량 가격의 14%입니다. 미상환 금액은 14%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리스 기간 동안 나누어서 부담하려던 목적이 실패를 한 거죠. 일시불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면 현금 구매와 비교를 할 때 리스 회사가 도둑놈이 됩니다. 그죠? 도둑질 안 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굳이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저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영업하실 거 아니잖아요. 다만 내가 리스의 정보를 얻을 때 어떠한 유튜브를 보고 어떠한 내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소비를 해야 되는지만 파악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이 재미와 욕설 속에 섞여서
엄청난 대가를 내가 지불한다면 화날 일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한 현상을 없도록 한번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스가 좀 복잡하거든요. 제가 벌써 몇 가지 채널을 바꿔가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또 다른 채널이 나왔어요. 5천만 원 차량 1년 사용하고 매각을 합니다. 얼마 썼을까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대략 차량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른데 20% 정도 손실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4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자, 복잡하게 계산을 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하, 저렇게 하는구나 정도 아시면 됩니다. 금리도 고정해야 되니까 대략 한 7% 정도로 고정하겠습니다. 연간 내가 리스료 납부한 걸 다 더해보니까 1024만 원, 20만 원이네요. 그죠? 아유, 이 숫자가 참 어려운 숫자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자가 보니까 쭉 이렇게 이자를 계산했잖아요. 32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원금이 690만 원이에요. 그럼 미상환 금액이 4,300 남는 거예요. 저는 1년 동안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리스료를 냈는데 원금은 690만 원밖에 상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용하신 손님은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아니, 내 돈 다 냈는데 1,000만 원씩이나 냈는데 뭔 소리야, 690 냈다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자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등록세 500만 원, 감가 차이 190만 원, 이자 320만 원,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 내가 낸 돈과 비슷하네요. 그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신차 대비하면은 20%고요. 미상환 금액 대비하면 더 올라갑니다. 유튜버가 요게 힘으로 조회수를 올릴만 하죠? 시원하게 소비자 편에서 욕 몇 마디 해주면 조회수 쭉 오르잖아요. 사실 현금 구매랑 동일한데 말입니다. 좀 극한 말을 한번 써봤어요. 나도 조회수 올라가나 보려고요. 유튜버가 알면서 욕해가면서 소비자 편을 들였다면 사기입니다. 몰라야 하죠. 그죠? 몰랐을 겁니다. 모른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열심히 하시죠. 뭐 또 그런 재미도 있어야 또 유튜브도 보시니까요. 네. 내가 현금으로 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1년 만에 되팔았다. 이때 기준 금액으로 리스를 살펴보니 20%가 차이 나더라. 20%가 차이 나야 현금 구매라 리스라 똔똔인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요. 이것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미래 가치를 당겨서 사용했다. 멋진 말이죠. 그죠? 20%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도 20%의 가치가 더 나가는 상품을 사용했다. 차로 말하면 한두 등급 더 높은 걸 내가 지금 사용했다. 얼마나 나한테 이득이냐,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미래 가치를 땡겨서 쓰니까요. 효익이 매우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튜브와 전문가는 서로 같은 정보를 놓고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가 어디에서 계시느냐에 따라서 리스 상품은 좋은 상품일 수도 있고 나쁜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리스 그 자체는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어렵고 복잡하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현금 구매하고 매각했을 때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 20%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야 현금 구매랑 동일합니다. 이것을 페널티 미상환 금액이라고 하니 아이고 오타네요. 고쳐놓겠습니다. 참 무서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정리할 때 되면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여기에 소비자의 답답한 마음을 파고들어서 시원하게 한마디 대신 욕해주면 후련해지거든요. 소비자가 비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조회수로 보답하는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자동차 리스는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용하시면 그 어떠한 방법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무, 재무적 이익이 있고요. 미래 가치를 땡겨 쓰는 효과도 생깁니다. 내가 월급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리스료가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5년간 내요. 내 월급이 300만 원에서 310만 원, 20만 원에서 350이 됐어요. 5년 후에요. 똑같은 5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지불하는 부담은 상당히 다를 거예요. 300 벌 때 50만 원, 350 벌 때 50만 원은 차이가 달라요. 이러한 가치를 지금 땡겨서 쓰는 거니까 참 좋죠. 리스의 장점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리스 중도 상한 페널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 난무하는 유튜브 영상과 무엇이 다른지, 왜 조회수가 저렇게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